어떤 분들은 막 떨어지다가 딱 본전 오잖아요. 네. 사는 가격 오면 그때 싹 팔아버려요. 네. 그 다음부터 막 오른다고요. 네. 그게 올라간 신호인데 생각이 보면은 다 이상해요. 다 바꿔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라간 거를 팔려고 하고요. 마이너스 된 거를 갖다가 우리가 들고 가려고 들고 하고. 가려고 해요. 떨어진 거 안 좋다는 거거든요. 손해 보고 과감하게 던져라. 올라가 있는 걸 사게 되면 얘가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준다. 김준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번엔 좀 이런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그 내 집 마련 같은 거 하고 아니면 뭐 갈아타기를 한 다음에 한 반년도 안 됐는데 바로 저 팔아야 되나요 하면서 막 이렇게 사연 올리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바로 막 걱정되고 막 어떡하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부동산 확신이 없는 거죠. 네, 이제 공부가 좀 덜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이제 그 집을 사신 분들이나 갈아타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래 거주할 곳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래 거주하라. 네.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요. 제가 물건을 팔잖아요. 갈아타신 분들 판 거잖아요. 네. 팔았으면 얘보다는 무조건 더 좋은 거를 선택할 때 팔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타이밍을 잘 맞추니까 강남을 고점에서 팔고 강북 갔다가 강남이 떨어지면 얘를 팔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네, 네. 이거 안 되거든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내가 있는 거주하는 곳에서 무조건 상급지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 중에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출퇴근이 너무 어렵고 이게 고달프면요 견디지 못해요. 그 시장이 돌아오기 전에 얘를 매도해버리면은 효과 떨어지거든요. 정 안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네. 버티기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될 때 네. 그때만 이제 금매로 던지고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오래 거주할 만한 집을 사라고 하면 또 너무 상급지로 막 보이니까 네. 우선 뭐 중간에 한번 거쳐가려고 샀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이게 막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게 보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분들은 이제 불이람 채널 많이 들으셔야 되죠. 아니 근데 사자마자 네. 2달 만에 보내주신 분들 사연을 그럼 왜 샀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아닐까? 너무 성급하게 그냥 막 마음이 막 급하니까 잘 안 알아보고 우선 막 샀는데 보통 사고 나면 또 다른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사고 나서 올랐으면 좀 기분 좋을 건데 네. 안 오르면 조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샀는 거하고 의도와 다르게 뭐 시장이 좀 또 안 좋다 막 이런 그럴 뉴스도 수도 나오고 이러면은 뭐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올해 보면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과열될 때 있잖아요. 한 6, 7, 8월 모를 때 막 사잖아요. 그리고 9월 달에 대출 규제. 그러니까 바로 후회하시는 네. 그런 게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안 하려면은 무주택자분들은 뭘 제일 챙겨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기 소득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서울은 지하철의 역세권 되게 중요하잖아요. 출퇴근 때문에. 내가 과도하게 이게 출퇴근 시간을 좀 소비해가면서 하다 보면은 얘가 막 내 자산이 떨어지고 이런 거 못 견디게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막 속상해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떨어지다가 딱 본전이 오잖아요. 네. 사는 가격 오면 그때 싹 팔아버려요. 네. 그 다음부터 막 오른다고요. 네. 그게 올라간 신호인데. 본전이 모르고. 왔다는 게. 네. 아,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사실은 그래서 좀 견딜 수 있는 지역하고요. 그 견딜 수 있다는 건 소득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야 되고 직장과 가까운 그런 지역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지역이면 좀 더 좋다고. 그 말은 뭐 전세 끼고 뭐 사더라도 네. 실거주를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을 사라. 네. 너무 먼데 막 너무 뭐 그냥 너무 전략적으로 사지 네, 말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먼저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뭐 내가 실거주할 만한 집을 사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집 사는 분들이 내가 실거주 하고 싶은 동네는 좀 비싸니까 좀 투자용으로 막 멀리 사놓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거는 그럼 차라리 돈을 모으고 네. 안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봐야 될까? 투자용으로 걔를 견딜 수 있으면 사는 건 없죠. 다들 견딜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 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죠.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25년 넘게 투자했는데요. 네.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요. 위기는 반드시 와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위기예요. 네. 정말 위기를 대처를 잘 한다 해도요. 나는 시장을 못 이겨요. 그래서 시장을 못 이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수밖에 그때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이 살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도요. 저는 많이 안 사요. 네, 많이 안 삽니다. 그 말은 막 뭐 완전 레버리지 써가지고 네, 막 그렇게는 절대 안 안 하고 해요. 좀 현금이라 좀 들고 네, 있고. 그렇게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연끌해가지고 내가 과한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네. 네, 그런 지역은 내가 좀 하고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죠. 네. 저도 그래서 신용대출까지 쓰지는 마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보통 살 때는 신용대출까지 다 써서 사시거든요. 네. 왜냐면 그거만 쓰면 더 좋은 동네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냥 은행 주담대 정도 받는 정도 한도에서 막 멈춰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죠. 그러면은 그 반대로 1주택자분들은 이제 갈아타기 하면서 실수하는 거를 뭘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떤 지역의 선택에 지금은 이제 뭐 교육이 잘 돼가지고 뭐 상급지 다 알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어떤 직장 맞게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역의 선택, 내가 뭐 여기는 경기도인데 경기도 가격이 서울보다 더 비싸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서울 가야지. 근데 지역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 경기도가 더 비싼 지역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역이 다 이해도가 낮게 되면 갈아타면서 좀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어떤 시점의 문제겠죠. 시점의 문제에서 어떤 뭐 실수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갈아타기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뭐랄까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내가 사고 싶은 동네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네, 보통.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안해가지고 우선 우리 거 금매 던지고 저거 산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네. 이거가 좋은 방법일까? 아니면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도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원래 갈아타기는요 시장이 조용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할 때. 네. 근데 상승기 하면 상승장이 항상 하게 되면 항상 상급지가 먼저 움직이고 네. 가격 상승도 더 높거든요. 이게 상승기에 갈아탄다는 게 이게 쉽지 않고요. 근데 그 하락기나 뭐 이렇게 침체기 뭐 이럴 때는 네. 우리 게 안 팔린다 이 그죠? 얘기를 네, 항상 맞아요.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몇 분 상담을 제가 원래 컨설팅 안 하는데요. 정말 해달라는 분은 해줘요. 근데 네. 그분들이 이제 물건을 이렇게 갖고 오시면은 물건을 갖고 오고 이제 매도해야 될 거하고 보유해야 될 거하고 생각이 보면은 다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요. 다 바꿔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올라간 거를 팔려고 하고요. 네. 마이너스 된 거를 갖다가 우리가 들고 가려고 들고 하고. 가려고 해요. 떨어진 거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마이너스 된 걸 이걸 손해 보고 과감하게 던져라. 네. 던지고 올라가 있는 걸 사게 되면 얘가 떨어진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준다. 근데 얘에 대해서 떨어진 거에 대해서 미래를 못 버리거든요. 그런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 얘가 물건 안 좋은 거다. 그리고 올라간 거 지금 피가 붙은 건 좋기 때문에 붙은 건지 얘를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네. 이제 설명해 드리면 좀 이해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본전을 항상 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빠지면 왠지 그냥 내 자식 같고 네. 오른 애는 왠지 내쳐야 될 것 같고. 예. 올라가는 건 그냥 뭐 약간 사이버머니 것처럼 네. 안 팔았으니까 그건 그건데 얘는 당장 팔면 현금이 줄어드니까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경험으로 보면 선택은 무조건 상급시 하는 게 이게 손해 본 것보다 수익이 더 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기 때 하려고 하면은 나는 금매로 던지고 이건 비싼 돈으로 사니까 손해가 더 큰 거니까 차라리 잠잠할 때는 네. 내가 금매로 던지고 네. 그냥 제값 주고 사면 네. 그게 더 낫다. 그게 상승하게 되면 얘가 더 큰 수익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 못 던지잖아요, 보통. 네, 못 본전을 던지죠. 생각하다가 얘가 올라 버리니까 네. 그때 추격 매수해 가지고 손해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은 결국에 1주택자 분들은 한번 집값 빠질 때가 옮길 때인데 그때를 또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지금이라도 뭐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음 턴을 좀 기다려야 될지. 왜냐면 우리 집은 안 오르고 계속 있을까 봐. 그걸 좀 걱정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강남이 많이 올랐고 지금 뭐 그 외 지역도 주요 뭐 약간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번질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왜 시간이 걸리냐면은 지금 거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거래가 안 나온 거는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까지 수익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거래가 100% 나온다면은 내 아파트까지 다 수요가 미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집이 당장은 뭐 횡보하고 있지만 조금 기다려 봐라.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도 결국에 다시 전고점까지 도달할 확률이 지금 높은 시장이니까.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뭐 무주택자 분들이라면은 지금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회복 못한 것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선택하시도 나쁜 선택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약간 좀 공감하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한 2, 3년 전하고는 좀 확실히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최근 1, 2년은 뭐 정말 똘똘한 한 채만 같지만 이제는 좀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좀 갈만한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1주택 갈아타기 하시거나 무주택자 하시는 분들은 그 뭐 올라간 거를 사고 싶으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횡보하는 애들은 계속 안 갈 것 같으니까. 과거 사례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따라잡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분이나 이제 갈아타기 하신 분들은 거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네. 거래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거래가 그냥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사는 데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전세를 어떻게 맞출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자체가 뭐냐면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이 만약에 뭐 전고점이 왔다 그러면 얘가 내가 또 고점이 잡지 않나 이런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게 실수요자분들이나 갈아타기 하신 분들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그걸 거래를 많이 안 해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 많이 해보게 되면 그런 게 좀 이제 좀 사라지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근데 과감히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거래를 많이 하는 거는 뭐 예전처럼 뭐 다주택 규제가 없으면은 막 이렇게 뭐 지방에 뭐 소액 투자도 막 해보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판이 아니다 보니까 거래 경험을 늘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이제 3년만 갈아타기 하셔야 되죠. 비과세 받고. 요번에 지금 여당이나 이런 데서 지금 약간 다주택 규제 좀 풀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좀 살살 나오고 있는데 다주택자 규제는 어떻게 보세요? 좀 풀릴 것 같으세요? 앞으로? 시장이 이제 안 좋으면은 안 풀겠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서울은 조금 풀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지방은 좀 지방은 제가 볼 때는 풀면 바로 움직일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좀 네, 그런 게 바로 있을 움직일 것 것 같은데 지금 미분양이 많잖아요, 지방에. 사실은 이 미분양도 공부해 보면요. 지방에는 미분양 그것도 정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만 놔두면 되는데 또 그걸 사주겠다 하잖아요. 네. 예. 시장 원래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다 되면 해소되는데 근데 지금의 어떤 가장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매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거래가 양이 적다는 거거든요. 네. 그 거래량이 적다는 건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투자자가 빠져 있고요. 네. 그리고 1주택자분 그런 분들이 대출 여건이 과거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좋고요. 금리도 과거는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그 환경이 바뀐다면은 매매 거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다주택자 수요가 안 가더라도 지금 여건만 조금 좋아지면 실수요 수요만으로도 지금은 워낙 눌려 있으니까 조금 올라간다. 네. 근데 그렇게. 다주택자까지 풀면요. 네. 속도는 더 빨라지죠. 그러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가 내렸잖아요. 네. 금리가 내리면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중에서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은 지금보다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금리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대출 환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개는 다주택자 규제죠. 요 세 가지. 지금 또 대출 규제 또 막 슬슬 또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7월에 뭐 스트레스 DSR이니 뭐 얘기 계속 나오고 네. 은행들 뭐 규제한다고 하니까 아 또 괜히 또 이거 지금 사는 게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판단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방에 그 상승한 지역들을 봤거든요. 똑같이 DSR 했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은 DSR을 무관하게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승 에너지가 크면은 DSR을 해도 관계없이 올라간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너무 DSR을 해서 하라 하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집이라는 거는 뭐 필요해서 사는 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DSR 꽉 채워서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또 이게 뭐 대출 막 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좀 부동산 투자를 그래도 좀 잘한다라는 분들의 어떤 뭐 특징이나 뭐 공통점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또 이해가 쉬우실 것 같거든요. 결단력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결단은 아니고요. 자선 매매를 하신 분도 있어요. 매매를 너무 자주 하는 분이죠. 네네. 근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 보면은 단타하게 되면은 확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부동산은 단타가 쉽지 않은데. 네, 근데 그런 분 의외로 많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고 네. 단타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을 결국 돌아오게 되면요 수익률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뭐 국가 좋은 일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부동산 엉덩이가 돈 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게 가죠. 그런 분들이 좀 돈 벌고 성공 확률도 높고요.
저도 뭐 예전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저도 2006년에 분양받아가지고 2008년에 금융위기 맞았잖아요. 그게 분양권이 그 마피가 4천까지 갔었어요. 네. 그 당시 사촌이면 큰 돈이에요. 네, 그 엄청 큰 돈이 그 28년도니까 네. 그냥 걔를 버텼어요. 그때 과하게 투자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전세 가율이 30%밖에 안 됐거든요. 그걸 다 막고 걔를 10년 들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비싸게 엄청 비싸게 팔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장 손해이지만은 결국 돌아보게 되면 그게 걔가 수익을 많이 준다. 근데 살 때 좀 그거는 좀 이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어야 될 물건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물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좀 구분한다면은 조금 덜 길게 가려고 하면 거의 뭐 손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한 건데 임대사업자 지금 또 막 혜택 준다. 6월부터 단기 임대사업자 뭐 이런 거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약간 다주택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1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막 이렇게 늘리려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파트는 괜찮은데 지금 그게 빌라만 오피스텔하고 된다. 오피에. 빌라. 그래서 그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반대고요. 네. 그리고 그 종부세가 지금 법인은 지금 공제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이 사서 종부세 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풀어준다면은 임대사업자를 다시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보세요. 해볼만 하죠. 왜냐하면은 세금이 너무 많아요. 세금이 너무 많죠. 네, 세금 많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있다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뭐 미미할 네. 것이다. 그래서 물건을 팔아보신 분들은 네. 세금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뭐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